지난주에 이어서 알파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 지식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공포심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자체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지가 막 하여튼 새로운 종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인간이란 종하고 막 이렇게 동등하거나 막 위협하는 존재.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미국 영화들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격화시키면서 네. 제도는 딱 빠져버리는 거지. 제도와 이걸 통해서 이익을 장출하는 집단의 존재는 가려버리는 거지. 예. 그런 주장으로 막 이게 여러 층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이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인간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양 사람들의 인간관 자체가 이원론적 인간관이에요. 이원론. 이원론.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인간관이거든요. 서양의 경우에.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생명 유기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 코로 후 불어넣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다. 이게 이제 서양의 인간관이에요. 전통적인 인간관. 근데 이 인간관을 보통 서양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정과 이성.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감정은 이 육체에 달린 거고 동물적인 이 이성이 인간적인 거다라는 식의 이원론으로 발전해 왔고요. 이 이원론적 사고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의 이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나 감정은 이드, 그러니까 원초화가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이나 이성은 에고나 슈퍼 에고가 되는 거죠. 이런 이원론을 미국 놈들이나 이제 서양 사람들이 벌써 21세기 동안 유지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인간은 사고 능력이 있는 동물이다라는 거죠. 사고 능력이 있는 동물.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점은 사고 능력,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인간이다, 곧.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이 있으면 서양 사람들이 이런 발상을 가질 수 있어요. 로봇을해도 이성만 넣어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 뭐 이런 영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능력, 인공지능만 쳐넣어주면 얘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곧 기계적인 육체와 여기에 이제 이성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니까. 자, 근데 동양적 사고, 전통적인 우리 동양적 사고는 이거랑 좀 달라요. 인간에 대한 사고가. 그러니까 서양은 육체와 이성 혹은 감정과 이성으로 인간을 양분했고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잖아요. 사고 능력. 근데 아시아적 사고나 동양적 사고에서 인간과는 거기서 찾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성리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인간이 인간인 것은 사단 칠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심리. 근데 그 네 가지 심리라는 것도 사실은 사고 능력이 아닙니다. 대개는. 그렇죠. 그 인의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입니까?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네 가지입니까? 이 중에서 12지심 정도는 그나마 사고 능력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측은지심, 인의지심 이런 거는 사고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가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인간이 인간인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거기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박근혜 같은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인간이다. 인간의 기준점을 서양하고 다르게 본 거예요. 서양은 동물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사고 능력이 있어서 달라라고 봤다면 우리는 동물하고 우리는 다른 점은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야.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을 알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로봇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옛날부터.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다르다고 봤어요. 차원이. 얘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서양 애들은 동물하고 인간하고 거의 똑같다고 봤기 때문에 사고 능력만 우리가 우수하다고 봤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했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세까지 그 동물 법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동물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이웃 사람을 물었다. 그럼 돼지를 들여 재판을 해요. 너 이웃 사람 물었지? 그럼 깨 그러면 시인했네. 아기가 있었냐? 그러면 꿀꿀 그러면 이제 인정했네. 그러면 사형에 처하라. 사형 처하고 아니면 구류에 처하라. 그러면 감옥에 넣어서 구류에 처했는데 사람하고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동물 걱정이 예.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유지됐다는 거야 서양에. 그 당시엔 진지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진지했죠. 우리 그래서 지금 하면 꽁틀 텐데. 그래서 서양에는 동물 변호사들도 있었어요. 이 동물들 변호하는. 예. 야,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언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니멀 커뮤니티가 지금 있긴 하잖아. 그 좀 정신병 아니에요?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인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 쪽에 이렇게 동물하고 인간하고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고 사람은 사람이지. 우리가 돼지보다 나은 점은 머리가 좋아서 돼지가 아닌 것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사람답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덕을 알고 인을 알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생각했지 사고 능력 좋아서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서양 애들은 계속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능력이 좋아서 인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은 처음에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 사고 체계를 모방하면 인간이 될 거라고 믿고 만들었는데 네. 사고 체계 모방도 힘들어. 네, 그렇죠. 하지만 알파고를 만들 정도로 사고 체계까지 모방이 됐어요. 사실 많이 발전했지. 매 죽으라고 하니까. 자, 근데 사고 능력 어느 정도 따라왔다 쳐요. 네. 근데 뭐가 없어요. 감정 감정이- 능력이 안 돼요. 감정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막 이제 억지로 뭐 하자는데 이 상대방이 그래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린 그때 그 뉘앙스라든가 이걸 알잖아요. 네.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기계는 진짜 위험한 반응인데 그 지금 어. 들어보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고 저기서 내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거다라는 걸 알지만 기계들은 인공지능은 이걸 이해 못해요. 예스. 네 맘대로 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단추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열받아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이런 사태가 오는 건데 이 감정 자체가 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실패했었어요. 한때 바람에 불다가.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맞습니다. 무식한 새끼들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의 소통도 못 해요. 이 감정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서양 애들이 하는 게 기계에다 감정 반응을 넣겠다. 아 그런 거 합니다. 하죠. 얼굴 로봇의 얼굴 네, 표정을 넣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감정을 넣었다. 네. 뭐 이제 뭐 로봇도 운다. 로봇, 이 지랄을 하는 거죠. 이제 물이 나오겠죠 눈에서. 근데 자 문제는 소금물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또 감정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감정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 혹은 요구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야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화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기가 동기가 있어야 화가 나고 뭐 감정을 느끼는 건데 기계는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감정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을 다 프로그래밍에서 넣다 하더라도 동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 동기는 또 사회적 동기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남들한테 모욕당하는 게 싫어. 부끄러운 게 싫어. 유명해지고 싶어. 사람들하고 자기 친해지고 욕구가 싶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자주적으로 살고 싶어. 네. 이런 거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거냐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생명체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네. 기계에다 쫙 내리치면은 갑자기 얘가 이제 동기가 생기고 그런 영화들도 뭐 있죠. 있었죠.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도 단순 아메바 같은 생명체는 자기 보존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를 정복하려고 안 해요. 자기만 보존하면 되지. 인간은 이걸 뛰어넘은 존재잖아요. 자기 보존이 아니라 사회 보존과 발전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저 국가의 미래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개새끼들은 국가의 미래 걱정 안 하거든요.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 내일 우리가 지구가 망한다는데 어떡할래? 그러면 걔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밥만 먹죠, 걔들은. 관심이 없대. 인간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동기라는 것은 기계가 가질 수 있는 동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사회적 동기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명체가 아닌 존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감정 반응이 있는 거고 감정 반응 속에서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사실은 사고 능력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인간이 사고 능력이 개발된 것이 동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자연을 정복하고 싶어. 농사를 내가 직접 짓고 싶어. 이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기 싫어. 그래서 그런 요구가 생겼어요. 처음에 인간으로서 이제 자연을 지배하겠다는 그 요구가 있으니까 뭐가 생겼냐 하면 사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려면 사고 능력이 있어서 자연의 법칙을 파악해야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야 그렇죠. 되고 농사 짓는 그렇죠. 비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동기가 강력할 때 그쪽 방면에 지식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네.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죠. 뭐
선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면 그게 개발되는 것이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에 대한 지식이 개발되고 그게 또 이제 응용되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고 능력은 결국 어디로 인해서 끊임없이 확장되냐 하면 사고 체계 그 자체에서 확장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요구예요. 동기. 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요구와 동기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지적 능력은 달라지는 거죠. 예를 좀 북쪽을 보시면은 핵에 대한 동기가 강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그죠? 그 동기가 강하니까 그쪽 기술이 계속 개발돼서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가지고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대한 욕망과 동기가 강하면 그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게 돼 있고 사고 능력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욕망이나 동기가 떨어진다, 저하된다. 그러면 사고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 아까 서양적인 인간관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인형이랑 결혼한다. 네, 서양 애들은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죠. 인간을 만들겠다는 희망.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소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애들은 몸 쪼가리를 짝에 붙이면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영혼이 없더라 하는 게 그 소설 주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네. 근데 이게 이제 사고 능력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인간의 강력한 사회적 동기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라든가 이런 것이 그 프랑켄슈타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알파고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뭐가 발전하는 거냐면 인간의 사고 능력이 일부가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 그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커진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만들어져서 이 손으로 땅 파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처럼 네네. 우리의 사고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빠른 계산을 시켜버리니까. 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그걸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시킬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게 쓰이는 거지. 이 자체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생명체가 돼야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생명체냐면 사회적 생명체가 돼야만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려면 사회가 만들어져야 돼 일단. 생명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 기계죠. 안심하시겠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혹시 이제 알파고 같은 거를 누가 악용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죠 전혀. 기수가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네.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알파고 소매치기. 나쁜 놈들 있으면. 그렇지 충분히. 그렇죠. 알파고 필리버스터. 근데 인공지능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아이폰 쓰신 분은 시리, 음성 인식 이렇게 여보세요 하면은 뭐 대답해 준다는 이거 누가 하더라고요. 네, 휴대폰에 안에 들어와 있고 네. 뭐 주차장에서 뭐 무인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했던 컴퓨터 비전이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운전 하는데 거리 이게 측정하고 이런 그 거. 카메라에서 들어온 입력 정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도 활용이 됐고 또 넓게 말하면 자동 제어 기술 같은 거 뭐 탄도미사일 이런 데도 뭐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그 다 인공지능 범위에 넣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에 좀 많이 한 데는 이제 미국의 IT 회사들이 좀 주력을 하고 있죠. 구글이라든지 아까 IBM.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IT 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선도하는 데는 국방 분야에서 맞아요. 많이 개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월드와이드 WW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잠깐 우려하셨는데 나쁜 놈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 군사 기술로 좀 하면은 문제가 뭐 군사력 자체도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사실 인류가 그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기술 발전을 주도한 건 군사예요. 그렇죠. 군사 부분에서 다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군사적 목표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으로 돌려서 쓰는 거죠. 인터넷도 뭐 말씀하셨듯이 원래 군사적으로 목적에서 개발됐다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수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침략적 목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자유와 방어의 목적으로 쓴다면 군사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민간 쪽에 이제 기술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별 쪽의 인공지능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서양 놈들의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인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자꾸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네. 과학자들의 순진한 발상인데 이제 이 신념으로 인해서 이걸 만들고 싶어 해요, 이제 인간을 네. 로봇을. 근데 나가는 거는 보면은 그렇죠. 이 로봇공학 같은 이제
육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로봇공학과 감정, 네. 지능, 그다음에 이 인간의 움직임 이런 걸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기술적으로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서양 애들이. 근데 쓸데없이 돈 쓰는. 옛날에 그 서양의 이제 심리학자들이 원숭이한테 말 가르친 거랑 똑같아요. 그 원숭이한테 말을 가르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가지고 상당 부분 가르쳤어요. 말했어요 진짜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르쳤다. 이거 대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심리학자들이 더 화를 낸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가르쳐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다. 그게 하는 거냐. 자연 상태에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근데 그래도 끝을 안 보고 말을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르치고는 더 이상은 진전이 안 됐죠 당연히. 죽으면 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전달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혹독 탈출에서는 전달이 되던데 뭐 어쨌든 현실에서는 전달이 안 되는 거고 현재의 이 최고의 로봇 만든 것도 유치원생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현실에 갖다 풀어놓으면 조그만 공원 같은 데서 길을 찾아 나오라 해도 못 찾아 나오고 간단한 과업을 줘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만 봐도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머리가 좋아서 인간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즉 동기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 자체가 이제 서양 애들한테 없으니까 자꾸 로봇을 만들고 영화도 터미네이터 같은 걸 자꾸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미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창기처럼 복합적이거나 창의적인 거 그리고 인간관계 뭐 이런 것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성과를 내는 것도 지금 알파고가 바둑에서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특수 분야에 전문화돼 있는. 맞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직관 능력. 지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 연산, 다양한 게 직관, 있죠. 창조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기계적인 지능이라는 게 계산과 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거나 추론이라는 것도 뭐 직관 능력이 있다 막 알파고한테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흉내를 내는 거죠. 이제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모방해서 해야지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알파고가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쓰는 컴퓨터인데 알파고한테 농담 따먹기 누가 잘하나 하자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알파고 게임도 안 돼요. 그 프로그램 하려면 또 몇 년 걸려요. 전원까지면 끝이고 또. 저런 거지만 선 잘라도 가위로 잘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의 프로그래밍에서는 탁월하지만 당장 방향을 바꿔서 딴 거 해보자 그러면 알파고는 거기서 먹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창의력이 왜 나오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인간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자연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고 또 그러한 마인드, 행복감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몰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계는 그런 동기가 없어요. 뭔가를 해내고 싶은 동기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동기라든가 어떤 거에 재미가 있어서 몰입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창의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짜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입된 프로그램. 할 수만 있을 뿐 새로운 것들을 발상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고를 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날리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네.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문제죠. 과학 기술을 대하는 자세가 네. 얼마 전까지 드론 날렸다니까 드론 엄청 개발하다가 이제 알파고 나오니까 인공지능에 엄청 이제 투자를 하겠다 뭐 계획을 그 펴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아요. 막 이거 재밌다 그러다가 탁 흥미 없다 그러고 다른 거 하고 막 이런 식의.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주제를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근본적으로 인간 본질에 대한 거를 흐려버리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경향들 때문에 또 하나는 굉장히 또 상업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경향들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긴 한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인격화를 시키는 현상들이나 사물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체는 결국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관계가 파괴된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본질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 파괴하면서 된 거죠. 되다 보니까 이제 로봇하고 또 결혼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관계 안 되니까 동물도 키우는 거고 동물도 키우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알면서 동물도 사랑하면 괜찮은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좌절되니까 그 대용품으로서의 동물 사랑을 하는 거는 동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학대입니다. 동물 네. 학대지 집착이고 인간관계 자체에서의 소외와 이 단절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서 로봇이랑 결혼하면 그 로봇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 학대지. 자 어쨌든 인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문제들 소외의 문제, 즉 고립감의 문제, 무력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 지금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비효율적인데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데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로봇 만들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근원적인 걸 해결하려면 결국 인간 자체가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 고립감, 즉 소외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동체가 복원돼서 인간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게 즐겁고 이래야 SNS 덜 할 거 아니냐고. SNS 많이 하는 게 사실은 현실에서의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더 하는 것들란 말이죠. 한국에서는. 패친이 뭐 나 5천 명이야. 근데 이제 진짜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좋아요에 집착하고. 좋아요 많이 바라고 누가 내 거 봤나 맨날 가서 클릭해보고 현실에서 자기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현상부터 깨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좀 다시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인간이 다시 이제 그 이 질문에 직면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공포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런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다 책임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철저히 은폐하는 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거라는 거죠. 이 논란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문제가.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 갖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에. 가지셨죠, 이분이. 갑자기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간 소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이거 하면 우르르 가고 초등학생들 비하 아니에요? 뭐 이게 유행이다 우르르 가고 저르르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들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그 4대강 사업하면서 그 수질조사용 로봇 물고기 연구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그 많이 그 창피한 꼴을 당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그 로봇 물고기는 59억짜리 고철 쓰레기가 좀 되었는데 그럼 기계적 결혼. MB를 인간 물고기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에서라도. 직접 잠수해서 물에 집어넣었어야 되네요. 넣어서 이렇게 수질을 파악하게. 이게 우리나라 그 물론 인문학에도 정말 인색하지만 과학기술 기초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돈이 안 되는 거에는 네. 그렇지.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학도 마찬가지고 공학은 그나마 공학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이슈가 되고 돈이 되는데 하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떠서 또 거기에 편승해서 또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뭐 수학계나 뭐 물리학계나 이런데 기초과학이 튼튼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알고리즘 수학의 연상과 온천을 둔 건데 이런 자연과학 분야들을 기초과학 분야들을 안 키우고 그냥 일시적으로 뭐 1조 원인가 투자한다 뭐 이런 그냥 호도성 홍보용성 멘트로 날려서
되겠느냐. 근데 이런 과정들이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드론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이고 또 뭐 다른 거 있으면 또 거기에 쫓아가겠죠. 뭐 이런 식의 뭐 과학기술을 대하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 형태인 것 수학 같습니다. 교육을 아주 기초부터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네 우선은. 그리고 수학도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본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인가 어디 이런 데는 아이들한테 덧셈을 가르칠 때 일일이 돌을 갖고 물건을 갖고 하게 한대요. 4개에다가 4개를 더하면 8개가 되고 곱하기 할 때는 또 이렇게 이걸.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실물 속에서 나온 개념이라 이거예요. 자연의 그렇죠. 이라든가 이런 실물에서.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수학을 익힌 애들은 나중에 뭐 복잡한 수식이 나오면 그게 자연과 연결이 된답니다. 현실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물에서 파도가 치는 걸 보면 수학 공식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처음부터 하면 네. 연결이 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 머릿속에서의 기계적인 어떤 외우는 것식으로 수학 교육이 되잖아요. 암기식 수학. 네, 암기식 수학.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수학을 싫어했구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곱셈을 안 가르친대요. 근데 곱셈의 처음에. 원리가 뭐 3 곱하기 3 하면은 9잖아요, 바로. 근데 곱하기를 안 가르쳐 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야지 9가 3번 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덧셈하면 암기식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창의력이나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우리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애들 놀이방엔 다 9구단 1단부터 9단 붙어 있고 저 초등학교 때는 9구단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게 했어.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했는데. 우리나라가 초기엔 잘해요. 외워서 벌써 3, 4, 5, 9 딱 나오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우수한데 고학력으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고등 수학으로 가면 한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으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공사할 때 원래 쌓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파지도 않고 계속 쌓아 올리니까 언젠간 무너져 내리는 좀 이런 비유를 어디서 들은 거 주워온 거 말한 거예요. 어디서 들었지? 결국 그 나라의 이제 과학 기술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층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당장에는 우리가 배를 좀 골더라도 고생을 좀 하더라도 100년 뒤에 조국을 부강한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우겠다 하는 그런 어떤 미적적 철학이라든가 이제 목표가 있으면 투자할 거 아닙니까?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미래 100년 뒤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 지금 배때기에 기름기만 끼면 돼. 내 지금의 이 안락한 삶만 나는 보장하면 돼. 조산모.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배 집단이 되면 드론이 뜨면 드론에 지랄하고 뭐 AI가 뜨면 AI에 가서 삽질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건 해서 돈이나 처먹으려고 그러지 과학기술은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의 발상을 넘어놓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과연 설계할 줄 아는 지도층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거지. 뭐 정책 몇 개 어떻게 설정하고 대선 공약 몇 개 잘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집단이 과연 있을까? 100년을 내다보는 100년을 내다보고 진짜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이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집단이 과연 있을까? 주권 방송? 좀 있지. 100년을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네. 두 가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 웬만한 이 가전제품 있잖아요. 다 인공지능이라는 상표가 다시 붙을 거예요. 인공지능. 한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번 부를 거라는 거지. 바람이 불으면 또 그래서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각종 사기꾼들이 달라붙을 거다. 인공지능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이제 마케팅적으로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도 이제 막 써가면서 우리나라 하는 거 좋잖아요. 뭐 퍼지 시스템, 그래. 뭐 딥러닝. 이런 이제 세탁기 퍼지 시스템이 네, 나와가지고 그것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뭐 보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차용을 해서 이미지와 마케팅 전략으로만 차용해서 띄우고 또 과학자 중에서 이제 사이비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공학 박사해갖고 이름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자본주의적인 그런 걸로 이용해 먹고 한탕 치고 또 다른 거 인공지능 아니고 또 뭐 구글에서 또 다른 거 만들어내면 이제 자율 뭐 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또 쫓아가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선생님께서 100년 대계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따라가도 이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에 부족하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한테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래도 걔네들은 우리보다는 낫다는 거지. 걔네들이 맛이 갔어도 좀 이상해도 그래도 걔네들은 100년 대계의 기초과학을 살려놓은 측면이 있어서 뺏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개발해서 지금 신제품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에 올라가서 옛날 중국 제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모방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술을 도입을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도전적인 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윤이 좀 손해가 날 것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하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 새로운 시도 이런 걸 잘 안 한대요. 하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제 회사 같은데 보면은 S모 회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좀 뭔가 공격적인 투자 이런데 인색해요. 그래서 뭐 애플사하고 이제 삼성하고 비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정말 취약해요. 조립회사라고 막 얘기하는. 네,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 근데 제조회사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기계 놓고 중국이 제조하는데. 조립을 더 잘하고 돼 있어요. 네. 이제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서 따라온 거에 돌파가 안 돼요. 그럼 한국은 결국에는 새로운 좀 창의적인 모델을 찾고 그런 걸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기반이 없으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미국에서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어릴 때부터 진짜 별종들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 독특한 인간들이거든요. 대학 중퇴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산다 그래서 너 굶어 죽어 새끼야 그렇게 살다가 이런 얘기 듣고 자라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기발한 발상을 한다 그래서 너 종북이냐 이런 얘기도 안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든 빌 게이츠든 그런 공포는 없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사고를 할 때 자기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하고 싶은 걸 해도 종북으로 몰릴 거다 내가. 이 사회에서 굶어 죽게 될 거다 이제 배척당해서. 이런 공포는 안 느끼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 공포가 없을 때 하고 싶은 거에 몰입할 때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뭐 조금 잘못하면 그럼 굶어 죽으면 나중에 뭐 굶어 죽기 딱 식사이다. 딱 좋아. 그러고 또 좀 뭐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종북이니 뭐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몰입해서 어떤 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부터 없어야 이게 창조 경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 결국은 분단 문제로 가네요.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창의성이 질식하고 있다.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분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본주의 문제가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 열쇠 같거든요. 그거를 극복을 해야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일단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윤택하는 대로 철학적으로 딱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극복을 하는 게 결정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다 막막한 상황이라 절대 인공지능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인공지능 사업.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자 이렇게 일단 뭐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 제도적인 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얼마나 길기를 쉬었다 합니까? 광고 들어가는 타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8일부터 뭐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창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이 알파고였잖아요. 뉴스를 안 보내도 알파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설명해 주면서도 아 근데 이게 마음 편하게 기계 얘기나 하고 있을 땐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전쟁 훈련하는 거는 그 언론 보도에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가끔 나왔잖아요.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라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이게 지금 4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심각성을 말하는 곳이 없어요. 개성공단도 폐쇄가 돼서 이제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끝나서 삥또 나가면 미사일 쏘면 바로 전쟁인 건데 아 이게 마음 편하게 지금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을 땐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번째 대국인가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사는 데가 동두천이에요. 위험한데 사실. 접경 지역 같은 데잖아요. 이사단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하철 타고 이게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맞은편에 앉으신 한 70대 80대 되시는 할아버지가 둘이서 야 알파고 중계한다며 어떻게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지금 군사훈련 중인데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야 세상이 미쳤다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이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사람들을 마비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구글하고 무슨 군산복합체가 무슨 작전을 짰나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군사훈련이 이게 막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 또 뭐 반전 시위나 또 뭐 위기감 있고 뭐 어떤 이런 것이 예전에 봤을 때 좀 안 좋았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혼을 쏙 빼는 건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 기이하다고 또 이게 언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도 뭔가 어떤 구도가 있잖아요, 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에서 그러는 거는 그것도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제. 그 개성공단 폐쇄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막상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드도 배치한다 그랬지만 미국 애들이 이제 싫다 그랬으니까 쪽팔리고 더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뭔가 기세 좋게 얘기했지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상황은 악화되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외교적으로 고립되니까 오히려 바보 그 소리 비난을 넣고, 가리기 위한 소재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히려 관심을 끄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스패치네요. 디스패치 연예사 띄어서. 그래서 한국의 지금 특히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한국의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얘네들이 도대체 뭘 가리려고 지금 이걸 띄우나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대중심리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심각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오랜 세월 이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너무 이 숙련이 된 거죠. 국가보안법에 숙련이 됐어요. 이제 이런 건 터치하면 안 돼. 이거는 건드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건드리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런 알아서 피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피하는 게 바로 이 남북 문제, 군단 문제 이런 게 제일 먼저 피하고 이거는 아예 이제 관심사에서 뺄라 그러죠. 의도적으로 지금 배제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배제된 게 정치. 80년대만 해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었잖아요. 그 명절 때 집에 모이면 맨날 정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CIA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한국 사람 너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정치도 일종의 기피 대상으로 바뀌면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죽음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처럼 죽음에 대한 얘기 안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럽기 삶이 때문에. 죽음이라.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래 삶과 죽음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좋아하고 즐기고 의미를 중시하는 쪽은 죽음을 항상 가깝게 두고 있어요. 근데 삶 자체가 고통스러울수록 죽음을 피해요. 그게 다가올수록 삶의 의미가 다시 되새겨지면 허무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한국 사회는 죽음에 대한 것도 금기시하죠 이제. 옛날에는 우리 옆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항상 집 주변에. 그러죠. 네, 항상 집 뒤에. 밀폐 모셔놓고 그렇지.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죽음을 멀리 치우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은 다 논의에서 배제하고 무슨 얘기만 하느냐. 그럼 이제 알파고 얘기라든가 먹는 얘기, 백선생 얘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연예인 얘기 아니면 뭐 관광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진작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만 빼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다. 대중심리 차원에서 보자면.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군사훈련을 그것만 회피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군사훈련만이 아니고 심각한 걸 다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알파고가 한번 휙 뒤덮고 나서는 그 참수 작전이니 평양 점령훈련이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지금 한반도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야외 기동훈련이 벌어지고 있고. 자 동두전 살다 보니까 이제 차 끌고 가면은 수시로 탱크 장갑차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밤에 기동을 하기도 하고 뭐 헬기가 날아다니고 이건 뭐 수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느끼거든. 지금 군사훈련 중이구나.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좀 회피하지 말고 우리 용기 있게 직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겁대인가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